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 과거와 다르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국토연구원에서 주택가격 전망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올해 3월에 전국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서울 주택가격 전망이요, 하락 전망한다고 나온 사람이 11%밖에 안 됐습니다. 서울의 무려 89%가 집값 하락 가능성이 없고요, 그중 절반 이상은 상승할 거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무주택 가구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실제 주택 보유자는 거의 99%가 하락 가능성을 제로로 보고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6월 1일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확대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간 제도 바뀌겠지, 이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 주택을 증여를 한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가격 상승 전망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게 한다. 자, 그런데 이 증여할 때 세금이 낮냐, 양도세 중과보다 낮다 이거지. 그래도 굉장히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자, 지금 증여한 사람들 애국자다, 이 정도로 보면 될 정도로 높은 세부담을 끼고 증여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에 매물도 부족하고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배짱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가격 하락 전망은 언제 생길까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승한 시간만큼 하락의 시간이 소요된다. 자, 그래서 급등하고 나서 하락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고 저희가 쇼킹 부동산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면요, 상승 과정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주택가격이 오르긴 올랐지만 바로 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임기 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급등 대열에 합류를 했다는 거죠. 부동산 하락 과정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약세를 띠게 되고요, 그 이후에 급락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야, 부동산 가격 급락세는 둘째치고 일단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 방향부터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 부동산 시장 하락 방향으로 언제 바뀌냐.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 전제 조건 계속 말씀드렸죠. 지속적인 금리 인상, 두 번째가 수요를 넘는 공급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리 인상 하더라도 1년에 한 차례 하는 거 아무 소용없고, 수요보다 적은 공급, 아무리 몇만 원 공급해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으면 효과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수요를 넘는 공급이 동시에 지속성 있게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방향이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방향이 바뀌어지잖아요. 왜냐면은 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수요를 넘는 공급이 일반적으로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다더라. 특히 부동산 시장 단기 과열 이후에 이 두 가지는 항상 동시에 왔다는 거죠. 자, 현재 연내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채권 전문가들이 긴가민가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는 채권 시장에서도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예상보다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빠른 금리 인상인데, 그러면은 부동산 급락할까요? 솔직히 주식시장이야 금리 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부동산 시장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 급락할까요? 전혀요. 자, 11월에 금리 인상 한다고 해도요, 예금금리 현재 0.7%인데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1%에서 1.1% 정기예금금리 나올 겁니다. 자, 1% 정기예금금리 들었다고 사람들이 야,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에 들어간 자금 예금으로 넣겠다고 달려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특히나 기준금리 인상을 100%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상 한 차례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 2017년, 2018년 금리 인상이 단행됐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에 있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직접적인 부동산 하락 역할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란이 나긴 했지만 그것은 금리가 큰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입주 물량이 더 큰 역할을 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11월 이후에는요,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는 중장기적인 금리 전망에 따라서 오히려 더 변화가 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변경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0.5%라는 기준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기준금리 한 차례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 금리 인상 시기가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한 차례 11월 달에 금리 인상하더라도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언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내년에 상반기 중에 추가 인상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증권가에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내년 2월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교체가 되고 3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그럼 1분기 때 나가리 될 것이고 2분기 때 그나마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정권 바뀌자마자 금리 인상이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주환 총재가 지난번 금통위 기자 간담회에서 야, 이거는 통화정책은 정치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에도 충분히 그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자, 개인적 판단으로는요, 올해 11월과 내년 상반기 중 금리 인상이 단행되어야 부동산 시장 고점이 형성될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더 호가가 오르지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1.5% 이상은 되어야 1% 후반의 정기예금 금리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것이고 매매 가격도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락세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급격한 하락은 두 가지가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여기와 더불어서 공급 충격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더해질 것이다. 그게 언제다? 서울 지역은 2023년 하반기, 경기 지역은 202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까지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왜냐 이 시기가 중요하냐? 둔촌주공이 2023년 8월에, 개포주공 1단지가 2023년 11월에 입주입니다. 둔촌주공이 12,000세대고요. 개포주공이 6,700세대입니다. 또한 작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밀어내기 분양을 신청했던 것이 2023년 상반기에 대거 입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금리가 중요해요. 1.5% 내외면 부동산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4차례 인상이 필요해요. 자, 결국 2022년 물가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기준금리 인상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성장률과 물가. 일단 성장은 내년에도 호황이 예상이 돼요.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성장률 3% 잡았거든요.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케이예요. 그 다음 조건이 물가인데 솔직히 내년 물가 전망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될 거예요. 백신 수급 개선으로. 자, 그럼 서비스 요금이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아마 식당 요금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면요,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공공서비스 통계가 개편이 되면서 고용 납입금 등이 제외가 됩니다. 0.2에서 0.3%포인트 인상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는 확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국제유가하고 내년에 환율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이건 솔직히 전망하기가 어려워요. 자, 현재 유가는 60달러대 후반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내년 유가를 전망할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 경제제재 해제 부분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적어도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1일 기준으로 한 200만 배럴 정도 더 늘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게 되면 유가 하방 요인이죠. 내년에 유가가 하방 요인이 되면 저물가를 전환하게 됩니다. 자, 또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률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남반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원유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코로나19 종식과 원유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석유 수요도 회복되겠죠. 이 두 가지 변수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환율적인 부분도 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07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동반 원화 강세도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보다 빠른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좀 원화 강세가 좀 지속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올해 대비 내년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가 되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싸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년에 원달러 환율은 무엇이 결정한다?
미국 긴축과 연관이 될 겁니다. 현재 시장의 전망으로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제 테이퍼링 신호를 주고 내년 초기에 테이퍼링 진행하고 내년 말 정도, 내후년 정도 되어야 금리 인상 단행한다 그랬거든요. 그 시간보다 빨리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다시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이고 원 달러 환율도 다시 치솟으면서 1,200원대가 되면 불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내년 유가가 70달러 수준, 원 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 내외가 된다면요, 금리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왜? 물가 상승률이, 물가 인상 부분,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고 성장률도 잘 나오니까 굳이 저물가를 고집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내년에 금리 인상 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내년이 아닌 2023년 하반기에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문제는 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만 받으면 그나마 금리 인상에서 상승폭 반영이 좀 덜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주택담보대출 받은 국민의 절반이 신용대출도 같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신용대출은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이자가 급증을 해요. 왜?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또 1년마다 갱신하잖아요. 이자 상승이 뼈아프게 다가오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 동반 상승에 따라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부분은 이 채무자의 부담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기존의 주택 보유한 사람이 팔진 않더라도 수요를 크게 줄이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